안녕하세요. 내가 사는 주식이 미사일처럼 떡상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미국 주식 사는 일기 미사일TV입니다. 오늘은 시장이 아주 건강한 조정을 받으면서 마무리되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나스닥이 지금 포지션에서 10% 정도 빠져도 건강한 조정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올해 주식시장이 많이 상승했기 때문에 오늘 이만큼의 하락은 예상 범주 안에 있었다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시장은 결과적으로 하락하면서 다우존스 마이너스 0.61%, S&P 500은 마이너스 1.11%, 그리고 나스닥은 마이너스 1.68% 하락했습니다. 맵을 보시면 나스닥이 크게 하락한 이유가 충분히 설명이 될 겁니다. 전반적인 시장의 분위기가 어제와는 상당히 다르게 흘러가면서 줄줄 흘러내렸는데요. 이 분위기의 원인은 파월처럼 EB, 봉인 해제된 연준 인사들 덕분이었습니다. 어제 파월은 전반적으로 비둘기파적인 발언을 했다고 평가받지만 그 중에서도 매파적인 발언들이 꽤 있었습니다. 그 매파적인 발언들에 연준 위원들이 힘을 실어준 날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가장 먼저 연준의 3인자로 꼽히는 존 윌리엄스 뉴욕 연은 총재는 월스트리트 저널 주최 행사에서 금리를 적정선까지 올려놓기 위해서는 아직 해야 할 일이 남아있다면서 2% 인플레이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몇 년 동안 높은 금리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거기에 크리스토퍼 월러 연준 이사도 마찬가지로 긴축 기조를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금리 인상이 결실을 맺기 시작한 것으로 보이고는 있지만 갈 길은 여전히 멀고 시장이 예상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오랫동안 금리가 인상될 수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거기에 또 리사쿡 연준 이사마저도 금리 인상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면서 금리를 충분히 제약적인 수준으로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블랙아웃 기간이 지나자마자 우후죽순으로 연준 위원들의 인터뷰가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요. 시장을 적당히 진정시키기 위한 매파적인 발언으로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개별 기업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개별 기업의 실적 발표 한 가지를 언급해 보겠는데요. 우버가 장전에 실적 발표를 했습니다. 전반적으로 좋은 모습을 보였고 5%대로 주가가 폭등을 했습니다.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했으며 매출이 86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해서 49% 급증했고 시장 전망치를 크게 상회했습니다. 주당 순이익은 시장은 마이너스로 예상을 했었으나 0.29달러가 나오면서 마찬가지로 완벽히 시장을 놀라게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기술주 중에 가장 크게 하락한 종목을 보겠습니다. 바로 구글입니다. 구글은 실적에 대한 폭락도 한번 했는데 실적 발표 때보다 더 큰 하락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AI 관련 이슈입니다. 요즘 챗 GPT라는 것이 굉장히 핫한 것을 모두 아실 겁니다. 최근에 미 하원 의원이 챗 GPT로 연설문을 만들어 연설을 했는데 그게 AI가 쓴 것이라는 것을 아무도 인지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깔끔한 연설문을 만들어냈다는 기사가 나오고 난 뒤부터 챗 GPT가 급격하게 부상하기 시작했습니다. 챗 GPT에 김정은은 어떻게 생각하냐라는 질문을 하면 일부는 그를 북한 주민들의 권리와 자유를 훼손하는 잔인한 독재자로 보고 있다고 말하고 또한 동시에 다른 사람들은 그가 국가 안정과 미래를 확보하기 위해 일하는 중요한 지도자로 본다면서 무조건적으로 한쪽에 치우친 의견은 내놓지 않는 모습도 보이는 나름 신통방통한 모습마저 보이고 있습니다. 11월 말에 처음 공개된 챗 GPT가 2달 만에 사용자가 1억 명을 넘어서는 폭발적인 인기를 끌었습니다. 이러한 획기적이며 검증된 기술력이 나타나게 된다면 공룡 기업들이 어떻게 할까요? 당연히 너도 나도 이 사업에 미친 듯이 뛰어들기 시작합니다. 심지어는 그 기술력을 가진 회사를 흡수하면서 몸집을 불리기도 하죠. 단적인 예로 애플은 막대한 자본력을 바탕으로 2000년부터 2022년까지 매년 거의 5개 회사씩 인수하면서 총 116개 기업을 인수합병했습니다. 이렇듯 빅테크 기업들은 자신보다 몸집이 작은 기업들이 잘 나가는 꼴을 못 보는데요. 이렇게 어제는 마이크로소프트에서 검색 엔진에 인공지능 기능이 도입된 마이크로소프트 빙을 새롭게 선보였습니다. 새로운 빙 홈페이지를 열면 1000단어까지 입력할 수 있는 검색 상자가 포함된 새로운 인터페이스가 나타나고 챗 GPT처럼 질문하면 검색 결과가 나오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먼저 선수를 친 상황에 구글도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2022년 기준 시장에서 구글의 검색 엔진 점유율은 90%가 넘는 거의 독점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기껏해야 3%대의 마이크로소프트가 당연히 시장을 넘보는 꼴을 두고 볼 수 없었던 구글도 바로 인공지능 기반 챗봇 바드를 출시한다고 밝혔는데요. 그런데 여기서 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바드를 공개하는 홍보 행사에서 질문에 대해서 틀린 답변을 제시하며 기능에 대한 실망감이 퍼졌고 그 결과는 고스란히
구글의 주가 폭락으로 이어졌습니다. 구글이 공개한 자료에서는 바드와 챗GPT에 똑같은 질문을 입력하는 것으로 시작했습니다. 9살 아이에게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의 새로운 발견에 대해 어떻게 설명해 줄 수 있을까라는 질문이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바드는 우주망원경이 발견한 것들에 대한 2023년 최신 정보들을 포함하여 3가지 정보들을 제시했습니다. 우주망원경은 녹색 완두콩이란 별명을 가진 많은 은하를 발견했고 130억 년 이상 된 은하를 발견했으며 태양계 밖의 행성에 대한 최초 사진을 찍었다는 일반적인 정보를 나열했습니다. 나름 나쁘지 않은 정보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챗 GPT가 내놓은 답과는 결이 많이 달랐습니다. 챗 GPT는 다음은 9세 어린이가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에 대해 흥미를 느낄 수 있는 몇 가지 내용이라면서 4가지를 추천했습니다. 둘 다 나름 좋은 정보 전달에 대한 후한 점수를 받을 수는 있겠지만 9살 아이의 눈높이에 맞춰서 설명하는 것은 챗 GPT라는 평이 많았습니다. 사실 여기까지만 해도 조금 봐줄만 한데 구글의 바드가 치명적인 실수를 했습니다. 바드의 3가지 답변 중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이 태양계 밖의 행성 촬영에 처음 사용됐다는 이 답변이 틀렸기 때문입니다. 태양계 밖 행성을 처음 촬영한 우주망원경은 유럽 남부관측소의 망원경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도 나름 실수 없이 잘 넘어갔던 홍보 행사를 검색엔진 업계 1위의 실수는 너무나도 치명적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습니다. 자, 구글처럼 큰 이벤트는 없었지만 아마존의 주가도 겨우겨우 100달러 선을 지켜줬는데요. 저번 실적 발표 때부터 단짝 친구처럼 계속해서 둘의 주가는 비슷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 또 다른 개별 기업으로는 테슬라를 한번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테슬라는 드디어 200달러를 회복해주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연준 위원들의 연속적인 매파적인 발언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실제로 1분봉을 보면 198달러와 202달러에서 매수와 매도세가 힘겨루기 한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작년 한 해 동안 주가가 400달러에서 100달러까지 4분의 1 토막이 났던 것이 지수와는 항상 반대로 움직이며 약 5주 만에 2배 상승한 것을 보면 밈주식 수준 그 이상 레버리지보다 더 재밌는 주식인 것 같습니다. 자, 제가 준비한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인데요. 오늘 구글의 실수를 보면서 아주 강하게 느낀 것이 있습니다. 아직 여전히 구글이 세계 최고의 기업이라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지만 구글도 시간이 지나면서 과거의 다른 기업들처럼 1등의 자리를 내줄 수도 있겠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이 자료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미국의 시가총액 1위의 기업은 이렇게 변해왔습니다. 1960년대에는 AT&T가 1위였지만 향후 20년간 2위로 밀리고 1990년대에는 4위가 됐습니다. 2000년대에는 아예 보이지도 않다가 2010년도에는 빼꼼 얼굴을 보이고 있죠. 지금 1등 기업인 애플은 어떤가요? 2000년대에는 보이지도 않고 있다가 2010년대에는 다른 기업들을 빠르게 제치고 올라오면서 2020년대 들어서 1등 기업이 되었고 시가총액은 한국 코스피 시가총액보다 높습니다. 이렇듯이 천년 만년 1등일 것만 같던 기업들도 신생기업들 혹은 후발주자에 밀려나는 경우는 수두룩합니다. 마치 한 나라와 같이 흥망성쇠의 길을 걷습니다. 그렇기에 이번 챗 GPT의 혜성과 같은 등장과 구글의 실수는 가볍게 볼만한 것만은 아닙니다. 그래서 기업에 하는 장기 투자는 어렵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수 추종 ETF 상품은 어떤가요? 절대로 문제될 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기업들의 순위는 항상 바뀌지만 나스닥, S&P 500 지수의 순위는 변하지 않고 있습니다. 항상 1등을 지켜왔고 성적이 좋지 못한 기업은 냉정하게 지수 종목에서 내쫓아내고 흥하는 기업을 새로 편입합니다. 과연 누군들 애플이 1980년에 미국 시장에 상장이 되었을 때 2020년대에 들어서 세계 1등 기업이 될 것이라는 것을 알았을까요? 우리가 평생에 딱 한 종목만 골라서 투자해야 한다면 우리가 이렇게 쉽게 매수하고 매도할 수 있을까요? 저라면 한 종목만 투자할 수밖에 없다고 하면 절대로 기업이 아닌 지수에 투자할 겁니다. 지수 장기 투자는 절대로 실패하는 법이 없다고 굳게 믿기 때문이죠. 여러분들도 주식을 매매할 때 이게 내 인생 마지막 주식 매매라고 생각하시고 신중하게 매매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캐나다에서 힘겹게 살고 있는 유튜버 한번 도와주는 셈 치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